네, 잘 쉬셨죠? 네, 계속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인 분석의 의미와 절차의 네 번째, 원인 파악입니다. 원인 파악은 이슈와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원인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원인 파악 시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는 거죠. 이 원인과 결과 사이에 어떤 패턴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러한 원인의 패턴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페이지 202쪽 넘어갑니다. 단순한 인간관계라고 했어요. 단순한 인간관계. 첫 번째. 원인과 결과를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경우로 어떤 원인이 앞에 있어서 여기에서 결과가 생기는 인과관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자면 소매점에서 할인율을 자꾸 내려서 매출 쉐어가 내려가기 시작하는 이런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거죠. 원인과 결과가 분명하게 구분된다 그랬어요. 또 어떤 원인이 앞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런 결과가 생기는 거다. 이런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 단순한 인과관계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닭과 계란과의 인과관계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자 여러분들 많이들 싸울 때 그런 얘기 하죠. 말싸움들 할 때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또는 뭐 닭이 먼저다 계란이 먼저, 이렇게 막 그냥 원인하고 결과를 구분하기가 어려운 경우예요. 이런 경우가. 그죠? 그래서 브랜드의 향상이 매출 확대로 이루어지고 또 매출 확대가 다시 브랜드의 인지도 향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데요.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브랜드라는 거를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브랜드 향상이 되면 매출이 이어진다. 그러니까 브랜드가 유명해지면 매출도 올라간다. 반대로 매출이 올라가면, 이름 없는 거래도 매출이 올라가면 그 이름이 인지도 향상으로 이어진다. 뭐 이런 거 이제 애매한 거잖아요. 어떤 게 원인이고 어떤 게 결과인지 이 구분이 안 되는 이런 걸 갖다가 이제 두 번째 닭과 계란의 관계, 인과관계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복잡한 인과관계라고 합니다. 복잡한 인과관계. 자, 이거는 지금 우리가 1번 단순한 인과관계, 2번 닭과 계란과의 인과관계, 요 두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유형이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로 대부분의 그 경영상 과제가 대부분의 이런 경우를 보인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금 그 원인 파악을 하고 결과를 분석하고 뭐 이런 것들을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제대로 분석을 할 수 있을까? 바로 그 분석 기법이 있단 말이죠. 원인에 대한 분석을 하는 그 분석 기법을 한번 또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바로 이 원인 분석 기법인데요. 이 원인 분석 기법은 Y 로직 트리를 이용한 원인 분석이 있어요. 이 why so 이거는 왜 어째서 이런 의문을 계속 갖게 하는 거고, so how는 그래서 어떻게 하지? 방법론적인 그런 표현을 할 때 바로 그 so how가 이제 사용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Y 로직 트리를 활용한 원인 분석 그랬는데요. 지금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9장에서 로직 트리를 배웠잖아요. 그 로직 트리라는 게 근본 원인을 찾아가는 Y 로직 트리하고 이걸 갖다가 해결 방안을 도출해내는 하우 로직 트리, 이렇게 두 가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Y 로직 트리하고 하우 로직 트리가 있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어째서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원인 A와 원인 B로 나눠 봅니다. 예, 문제를 두 가지로 나눠 보고 또 원인 A에서 뭐 왜 어째서 이렇게 또 1, 2, 3 이 안을 또 이렇게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는 거죠. 또 원인 B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이 근본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원인 1, 2, 3 이걸 이제 A도 그렇고 B도 그렇고 살펴보는 겁니다. 다음에는 이 원인 1, 2, 3에 대해서도 원인 1에 대해서도 또 왜 어째서 이렇게 또 근본 원인이 또 있으면 이 두 가지 정도를 이렇게 또 찾아내는 거죠. 찾아내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씩. 뭐 원인 B에 대한 근본 원인 1에 대해서도 또 두 가지, 뭐 두세 가지 해도 되고요. 보통 이제 세 가지 정도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해결해야 할 과제를 이제 이거는 문제인데 요거는 해결해야 할 과제. 이 과제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그래서 어떻게 하지? 이 방법. 이거를 우리가 A, 방법 B. 이렇게 해서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또 원인 1, 원인 2, 방법 1, 방법 2. So how. 그래서 어떻게 하지? 또 B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지? B에 대한 방법 1, 방법 2. 또 3스텝으로 가서 1단계, 2단계, 3단계. 그죠? 3단계에 가서 또 3단계 1에 대한 구매적 해결 절차. 이걸 해결해야 할 그런 해결 절차에 대해서 1, 2, 3 이렇게 또 절차를 또 방법을 찾아내는 거죠. 이렇게 해서 Y 로직 트리와 How 로직 트리를 이용해서 원인을 분석을 해낸다는 겁니다. 그 사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문제에 있어서 문제 A, 문제 B 이렇게 이제 Y소를 우리가 이제 했는데 운동장 쓰레기통에 예를 들자면 운동장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많아진 이유가 뭐냐? 이게 문제예요. 운동장에 쓰레기통이 있는데 이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많아졌다. 쓰레기가 많아진 그 이유가 뭐냐? 이유가. 이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이걸 문제를 원인 A와 원인 B로 나눠보는 거예요. 왜 어째서 이렇게 운동장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많아졌지? 그 이유가 뭐지? 바로 원인 1은 쓰레기의 양이 많아졌다. 양이 증가를 했다. increase. 쓰레기 양이 많아지니까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많아졌다. 두 번째는 output이에요. in, out이라고 그랬잖아요. output. 쓰레기 처리가 이렇게 되니까 쓰레기 처리하는 게 문제다. 버리는 것이. 그죠? 쓰레기 처리가 문제다. 이게 이제 원인 B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2스텝으로 가서 1, 2, 3스텝으로 나누는데 2스텝으로 가서 보면은 그러면 왜 쓰레기의 양이 증가를 했느냐? 이거는 이제 분석을 또 해보니까 사람 수가 증가했다. 이거 사람 수. 사람 수가 늘어났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람당 한 사람이 버리는 쓰레기가 양이 많아졌다. 양이.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또 그 원인을 찾아낼 수가 있죠. 그랬을 때 또 3스텝으로 가서 사람 수가 그러면 왜 많아졌냐? 왜? 이 운동장을 이용하는 관람객 수가 많아졌다. 관람객 수가. 또 운동장을 이용하는 그 운영 인력이 증가했다. 이게 운영장을 사람들이 많이 하니까 그 운영하는 인력들도 따라서 같이 늘어났다 이거예요. 그리고 버리는 양이 많아졌다. 한 사람당 버리는 양이 쓰레기 양이 많아졌다. 이랬을 때 그러면 또 왜 어째서
이 원인 또 이를 보니까 요새 판매하는 그런 판매 제품들이 쓰레기 양이 많더라. 쓰레기 될 것이 많다. 요즘 여러분들 코로나 19 때문에 배달 음식들 많이 시켜 드시죠. 배달 음식. 뭐 도시락 이런 거 뭐 봐요. 전부 다 먹고 다 버려야 될 것들이죠. 젓가락부터 시작해서 케이스며 반찬 케이스, 국 케이스 전부 다 일회용 플라스틱들이에요. 네. 이러니까 양이 산더미처럼 쌓이죠. 그래서 이런 판매 제품들이 쓰레기 양을 많게 한다. 버려지는 휴대품이 증가를 했다. 두 번째로는 버려지는 휴대품들이 증가를 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한 사람당 버리는 쓰레기 양이 많아졌고, 이 이유 때문에 쓰레기 양이 증가를 했고, 그래서 운동장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많아진 이유가 되더라. 뭐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아웃풋에 있는 이 쓰레기 처리를 그럼 해야 되는데, 이 쓰레기 처리하는 게 문제다.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냐? 운동장에 쓰레기통에 많이 쌓여서 너저분하게 막 날려고 그러니까 사용 가능한 쓰레기통을 어떻게 해요? 이 쓰레기통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쓰레기통이. 그리고 쓰레기 수거 방법에 문제가 있다. 쓰레기 그 수거해 가는 방법에 문제가 있다. 이런 두 가지의 그 원인이 또 발견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사용 가능한 쓰레기통이 줄었다. 이게 왜 줄었느냐 그러면 왜? 쓰레기통이 감소됐다. 전에는 뭐 5개 있었던 거를 3개만 놔두고 2개는 없애버렸다. 쓰레기통이 파손돼서 사용 불가능한 것들이 있더라. 이렇게 원인 1, 원인 2가 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다음에는 쓰레기 버리는 방법, 쓰레기 수거 방법. 수거 방법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쓰레기 수거 횟수가 줄어들었다. 5번 하던 거를 하루에 5번 하던 거를 3회로 줄였기 때문에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자꾸 쌓인다. 이 횟수를 늘리면은 금방금방 수거해 가면 쓰레기통에 넘치지 않을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쓰레기 수거 담당자가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다.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을. 꾀를 부리고 일을 하지 않는다. 이래서 쓰레기 수거가 제대로 안 되고 쓰레기통이 넘치고 쓰레기 버리는데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운동장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많아지더라. 이런 이유를 우리가 원인을 발견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Y 로직 트리를 이용한 그런 원인 분석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례는 운동장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많아진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Y 로직 트리를 활용해서 그 원인을 찾아본 건데요. 이때 이제 유의할 점은 로직 트리를 분기해 나갈 때 가급적 우리가 지금 1스텝, 2스텝, 3스텝 이렇게 분기를 해 나갔잖아요. 이 분기할 때 중요한 게 뭐냐? 1, 2, 3 여기서 이 단계로 가고 또 여기서 이 단계로 가고 이렇게 분계를 해 나갈 때 이 분계 원인과 이 분계 원인 B 이것 분계 1스텝, 2스텝, 3스텝 이 분계 원인들이 이것과의 어떤 문제가 있나요? 어떤 문제냐면은 가급적 우리가 엠니시 배웠죠. 엠니시 공통분모가 이때 겹치지 않아야 하고 하나가 돼야 된다. 이거란 말이죠. 아무렇게나 이렇게 가지를 치는 것이 아니라 엠니시하게 가지를 쳐서 나가는 것이 핵심인 거예요. 각각의 문제점들이 전체의 공통된 문제점을 갖고 있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인 분석을 해서 엠니시하게 로직 트리를 만들어 놔야지 제대로 원인 분석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 해결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꼽으라면은 이 원인 분석이라는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원인에 접근하면은 생각보다 손쉽게 해결 방안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원인 분석이라는 것을 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보통 문제 해결에 실패하는 경우를 들여다보면 바로 이 근본적인 원인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해결 방안을 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해결 방안을. 그래서 이런 원인 분석의 중요성을 한번 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기업 사원과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자기 팀이 업무 효율이 떨어지는 가장 큰 원인은 팀장이 팀원과 소통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팀장이 있는데 이 팀장이 팀원들하고 소통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소통. 기특하게도 말이에요. 이 팀은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팀장님하고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 소통을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그 소통 방안을 마련을 했는데요. 이 팀장님과 일차적으로 주기적으로 면담을 하자. 이 의무화를 하자. 그리고 또 매주 회식을 하자. 이렇게 이제 의견들을 모아서 이걸 진행을 해서 하다 보니까 팀장님하고 이제 자주 만날 기회가 됐고, 그랬는데 오히려 관계가 더 점점 안 좋아졌어요. 팀장님은 자꾸 만남이 횟수가 늘수록 예민해지고 팀원들은 또 불만이 그냥 가득 찼습니다. 문제 해결 세미나를 통해서 원인 분석을 해보니까요. 팀장님이 소통하지 않은 것은 현상에 지나지 않았고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나왔어요.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근본적 원인. 이 근본적 원인을 찾아보니까 이 팀장님은 상사가 있잖아요. 상사한테 맨날 꾸지람 듣고 팀원들한테 맨날 불평불만을 쌓이게 하고, 그래서 스트레스가 뭐 그냥 엄청 늘어나는 거예요. 상무이사는 과중하게 이 팀장한테 업무 지시를 내리고, 또 이 업무 지시 내린 걸 팀원들한테 얘기하면 팀원들은 제대로 듣지를 않는 거죠. 나 근무 시간에만 근무하면 되지 뭐 왜 자꾸 근무 외 시간에 일하라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자신들이 권리를 주장만 하는 거예요. 이래서 팀장은 팀원들 사이에서 아주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팀원들은 팀장이 상무이사에게 자신들의 요구를 전달하기를 또 원하는데, 요즘처럼 경쟁이 심한 이런 경영 환경, 이런 그 세상에서 그래야 되는 사정은 이해하지만 근무 시간을 엄수해가면서 경쟁 우위를 차지하기라는 건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일 더 해야지 경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팀장은 위아래 모두의 사정을 이해하지만 팀원들은 자신의 눈앞에 놓인 과중한 업무와 야근에 대한 불만만 쌓이니까 이게 해결이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팀 업무 효율이 떨어지는 근본적인 원인은 팀장의 그 소통 부족뿐만 아니라 팀원들의 그 위기의식 부족으로 인한 그런 보신주의도 원인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팀원들에게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그 뭐예요? 어떤 게 필요하겠어요? 바로 세미나, 워크샵. 이래서 정신교육을 시켜줘요. 교육, 정신교육. 지금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얘들 근무 시간에만 일할 날이냐? 지금 52시간 나라에서 일을 하란다고 해도 얘들이 스스로 일을 더 열심히 해줘야지 우리가 경쟁사한테 이길 수 있는 거 아니냐. 병원도 마찬가지예요. 병원도 더 친절하게 하고 고객들한테 해야지 병원의 수익이 창출되지. 물론 병원은 경영을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지만 그거는 외적인 거고, 내면적으로는 이익이 없으면 문 닫아야 돼요. 그러면 직장 잃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더 열심히 일하고 더 환자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잘 해줘야 되는 이런 일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교육들을 해서 자발적으로 업무 참여가 일어나도록 교육을 통해서 팀의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이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원인 분석에 대한 것을 바로 소통이 안 된다, 뭐가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왜 안 되는지 파악을 해보니까 바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더라. 그래서 교육이 필요하고 이 해결 방법은 교육과 정신교육, 그 다음에 자발적인 참여 이런 것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게 해서 스스로들 참여할 수 있어서 업무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결해 나가는 이런 것이 이제 필요한 거죠. 네.